풋볼 보헤미안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라운드를 앞두고 주요 팀들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굴욕적인 무승부를 안긴 팔레스타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골키퍼 라미 하마드에게 중동 매체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5일 밤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한국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끝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홈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골키퍼 하마드가 한국 공격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소속팀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 훈련을 통해 대표팀 자리를 지켜온 하마드는 이날 눈부신 선방을 이어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동 매체 쿠라는 하마드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쿠라는 팔레스타인이 한국 원정에서 소중한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마드의 놀라운 선방 덕분이었다. 그는 5차례의 결정적인 슛을 막아내며 팀의 귀중한 승점 1점을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쿠라는 하마드는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이강인과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같은 한국의 스타 선수들 앞에서도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했다며 그의 담대한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쿠라는 하마드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승점을 얻어낸 인도네시아 골키퍼 마르텐 파에스와 이라크의 첫 승리를 이끈 잘랄 하산을 1차전에서 활약한 최고의 골키퍼로 꼽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맞붙게 될 오만 대표팀의 공격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이라크전과 비교해 오만의 명단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1일 새벽 1시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2차전에서 오만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은 지난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며 아쉬운 출발을 했고 이번 오만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차전에서 이라크에 패배한 오만은 이번 한국전 준비를 위해 첫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전력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전력의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이라크와의 경기 막판 오만의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르샤드 알라위가 퇴장을 당하면서 한국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팀의 핵심 수비수로 평가받는 모하메드 알부살라미와 베테랑 풀백 아흐메드 알카미시는 이라크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명단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측면 공격수인 모하메드 알카프리가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하템 알 루샤디가 소집되었습니다. 변화가 예상되는 오만의 전력에 한국 대표팀이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일본의 0대7로 대패한 이후 브랑코 이반코비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권위는 급격히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심지어 그를 허수아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대표팀은 5일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C조 1차전에서 일본에 0대7로 참패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역사상 최대 점수차 패배이자 역대 일본전서 가장 큰 점수차로 패한 굴욕적인 기록을 남긴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이후 이반코비치 감독의 입지는 크게 위태로워졌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이반코비치 감독이 중국 팬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선수들조차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10일 밤 다렌 수오이안 경기장에서 열릴 사우디아라비아전 이후 이반코비치 감독이 해임되고 가오 흥보 감독이 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이반코비치 감독이 온전히 팀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반코비치 감독을 돕고 있는 정주 수석 코치가 실질적으로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전이 끝난 다음 날 중국 축구협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이반코비치 감독이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반코비치 감독은 일본전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자신이 여전히 중국 대표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다롄에서 훈련을 앞두고 중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 대표팀이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와 선수들이 저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단 한 차례의 패배이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중국 내에서는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울로 벤투 UAE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카타르 원정 역전승에 대해 기쁨을 표하면서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UAE 대표팀은 지난 6일 새벽 1시 도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1차전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객관적으로 카타르보다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UAE는 적지에서 승점 3점을 얻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UAE 매체 에마라트 알륨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즉시 UAE 아부다비로 돌아와 오는 11일 새벽 킥오프하는 이란전을 준비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UAE 축구협회를 통해 카타르전 승리와 이란전 준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카타르전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에 선수들이 훌륭하게 반응했다. 볼 점유율과 전환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승리는 정당하고 멋진 승리였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카타르 원정에서 오랜만에 얻은 값진 승리라면서도 다음 이란전은 걱정된다.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전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한 칼리드 이브라임은 전반전에 실점을 했지만 후반에 더욱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팀 내 경험 많은 선수들의 조언과 벤투 감독의 전술 지시가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선수들의 부족한 경기 출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지난 6일 새벽 1시 제다 킹 압둘라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시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세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승리를 놓쳐 아쉬움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0일 밤 9시 중국 다렌수오이안 축구 경기장에서 중국과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만치니 감독은 선수들의 경기 감각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사우디 가제트에 따르면 만치니 감독은 인도네시아전의 어려움은 단순히 첫 경기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대팀은 유럽에서도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었지만 우리 팀은 그렇지 않았다며 우리 선수들은 소속 클럽에서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서 선발로 뛰지 못하는 선수가 20명이나 된다. 큰 문제지만 나는 후보 선수라도 대표팀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전 선수들이 소속 클럽에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각 클럽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유럽의 슈퍼스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리그 자체는 화려해졌지만 자국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가 줄어들어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상 최종 예선 2라운드를 앞둔 주요 팀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